섬광과 함께 거대한 강철 구조물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아니, 찢겨나간 것은 강철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팀이 수년간 개발해온 인류의 화성 탐사라는 위대한 꿈을 싣고 날아오를 예정이었던 바로 그 탐사선의 외벽이었습니다. 모니터에 떠오른 소재 결함 추정이라는 차가운 글자. 그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부서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동료들의 실망과 비난이 섞인 눈빛, 언론의 무자비한 질타, 그리고 무엇보다 제 모든 것을 걸었던 프로젝트의 처참한 실패. 그날 이후 실패라는 단어는 제 삶을 올가매는 악몽이자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 엔지니어로서 남성 중심의 항공우주 분야에서 수없이 많은 보이지 않는 벽과 싸워왔던 제게 그 실패는 더욱 가혹한 낙인이었습니다. 역시 여자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면 안 돼 라는 수군거림을 애써 외면해야 했습니다. 그런 제가 몇 년 후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항공우주 신소재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을 때 솔직히 말해 코웃음부터 나왔습니다. 한국산 항공우주 신소재라고요? K-팝이나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제 딸아이 올리비아도 방탄소년단인지 뭔지 하는 그룹의 노래를 하루 종일 흥얼거리니까요. 하지만 항공우주 산업, 특히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극한의 환경을 견뎌내야 하는 최첨단 신소재 분야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세계 시장을 선도한다고요? 그건 마치 제 딸아이가 갑자기 NASA의 차기 우주선 설계를 맡겠다는 말처럼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NASA와 보잉을 거치며 차세대 항공기 및 우주선 소재 개발에 제 모든 것을 바쳐온 엔지니어 닥터 미셸 해링턴입니다. 수많은 밤샘 연구와 뼈아픈 실패, 그리고 여성 엔지니어로서 겪어야 했던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과 싸워온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K혁신인이 하는 말도 믿지 않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개발했다는 그 꿈의 신소재요. 아마 또 서방의 선진 기술을 어설프게 모방했거나 아니면 실험실 수준의 미미한 데이터를 과장해서 잔뜩 부풀린 전형적인 K-드라마일 가능성이 99.9%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웃기게도 바로 그 한국에서 저를 초청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직접 가서 그들의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것의 실체를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제 오랜 경험과 냉철한 분석으로 그 허점과 과장을 낱낱이 파헤쳐 주겠습니다. 어쩌면 제 딸아이 올리비아에게 K-팝 말고 진짜 냉엄한 과학의 세계를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군요. 설마 제가 상상조차 못한 거대한 진실이 제 모든 오만과 편견, 그리고 과거의 깊은 트라우마마저 산산조각 낼 준비를 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다소 까칠하게 인사드린 미국 항공우주국 NASA와 보잉에서 잔뼈가 굵은 소재공학 전문가 닥터 미셸 해링턴입니다. 네, 제 소개에서 느끼셨겠지만 저는 과학적 사실과 냉철한 데이터만을 신뢰하며 감상적인 기대나 근거 없는 낙관론을 극도로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항공우주 분야처럼 단 하나의 작은 오차나 소재, 결함이 수백 명의 생명과 수조 원의 프로젝트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곳에서는 더욱 그렇죠. 제가 한국의 신소재 기술에 대해 이토록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물론 한국이 반도체나 스마트폰, 자동차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우주 소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수천 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온도 변화, 대기권, 진입 시의 엄청난 압력과 마찰열, 그리고 우주 방사능과 미세 운석의 위협까지 견뎌내야 하는 이 분야는 수십 년간 축적된 심오한 기초과학 연구와 천문학적인 자본 투자,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뼈아픈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겨우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야말로 첨단 기술의 에베레스트와 같은 곳이니까요. 그건 제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항공우주 신소재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을 때 솔직히 큰 기대보다는 약간의 의구심과 함께 어쩌면 그들의 기술적 한계나 연구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제 오랜 전문성을 다시 한번 과시할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얄팍하고 오만한 생각마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제가 참여했던 한대형 화성 탐사선 개발 프로젝트에서 제가 주도적으로 설계했던 신소재 부품의 미세한 결함으로 인해 발사 직전 탐사선이 폭발하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되었고 저는 팀 해체와 함께 동료들의 혹독한 비난과 자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여성에게 너무 큰 책임을 맡긴 것이 문제였다는 식의 수군거림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그 이후로 저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더욱 신중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마주하게 될 것은 제 오랜 경험과 지식, 그리고 깊은 트라우마마저 송두리째 뒤흔드는 경이로운 기술적 성취와 그 기술 뒤에 숨겨진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 그리고 세상을 바꾸려는 그들의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회 참석 후기가 아닙니다. 과학적 오만과 편견, 그리고 과거의 상처로 가득 찼던 한 미국인 여성 엔지니어가 한국의 작은 연구소에서 시작된 거대한 혁신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깨닫고 인류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를 위대한 가능성을 발견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는 제 인생 가장 짜릿하고도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곧장 컨퍼런스가 열리는 서울 시내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한국 측 연구기관의 젊은 여성 박사, 지숙임은 밝고 당찬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녀에게서 풍기는 지나친 자신감에서 오히려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닥터 해링턴 머나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혁신적인 신소재 K-얼러에 대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번 컨퍼런스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아니 가장 빛나는 별이 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K-얼러라 K-팝, K-푸드에 이어 이제는 K-소재인가. 이름 한번 거창하고 요란하군요. 하지만 이름만 그럴싸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그녀에게 다소 까칠하게 물었습니다. 김 박사님, 물론 관련 자료는 몇 가지 읽어봤습니다. 인상적인 수치들이더군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실험실 데이터들이 과연 실제 가혹한 항공우주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될 수 있을지는 심히 의문입니다. 실험실에서의 작은 성공과 실제 상용화 사이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 과거 저의 실패 경험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화성 탐사선 프로젝트 때도 실험실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죠. 제 냉소적이고도 약간은 공격적인 질문, 그리고 과거의 실패를 암시하는 말의 지수. 박사님의 얼굴에 잠시 미묘한 당혹감과 함께 안타까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이내 특유의 밝고 당찬 미소를 되찾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박사님. 박사님의 깊은 우려와 과거의 경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박사님 같은 세계적인 석학을 모시고 저희 K-얼러의 진정한 성능을 직접 두 눈으로 보여드리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었습니다. 한국에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뜻이죠. 내일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될 실증 시연을 직접 보시면 아마 박사님의 생각이 조금은, 아니, 어쩌면 아주 많이 달라지실 거라고 저는 감히 믿습니다. 그녀의 당돌하면서도 정중한 태도,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K-얼러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에 저는 오히려 약간의 호기심과 함께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물건이기에 저 젊은 여성 과학자가 이토록 자신만만한 거지? 하지만 동시에 제 안의 오랜 경험과 과거의 트라우마는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 미셸. 결국 또 실망하고 상처받게 될 테니까. 세상에 그렇게 쉽게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아. 그렇게 저의 한국에서의 첫날 밤은 기대보다는 깊은 의심과 냉소,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 찬 채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수 박사님의 안내로 서울 근교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신소재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소의 규모나 시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잘 갖춰져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보여주기식일 거라는, 어쩌면 제 과거의 실패 경험에서 비롯된 방어적인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시연장에는 저 외에도 미국의 보잉, 유럽의 에어버스 등 세계 유수의 항공기 제조사에서 파견된 베테랑 엔지니어 몇몇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K-얼러의 성능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극한의 인장 강도 실험이었습니다. 현재 최첨단 전투기 동체나 우주선 외벽에 주로 사용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산 티타늄 합금과 K-얼러의 시편을 나란히 거대한 실험 장비에 고정시키고 엄청난 힘으로 양쪽에서 잡아당겨 어느 쪽이 먼저 파괴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었죠. 저는 속으로 결과는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티타늄 합금이 한참을 버티는 동안 저 K-얼러라는 건 아마 형편없이 엿가락처럼 늘어나거나 산산조각 나겠죠? 라고 냉소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수십 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예상은 그야말로 보기 좋게 처참하게 빗나갔습니다. 강력한 유압 장치가 굉음을 내며 시편을 잡아당기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티타늄 합금 시편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두 동강 나는 순간에도 K 얼러의 시편은 아주 미세한 변형조차 없이 팽팽하게 그 엄청난 힘을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실험 장비의 측정 한계를 넘어설 정도의 가공할 만한 힘을 가해도 K 얼러에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저게 정말 가능한 수치입니까? 혹시 데이터 조작이나 실험상의 오류는 아닙니까?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외국 엔지니어들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박사님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약간의 안타까움마저 담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닥터 해링턴,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전문가 여러분, 모든 실험 데이터는 국제공인 기관의 참관하에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국제표준 규격에 따라 가장 엄격한 조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K 얼러에는 저희가 지난 10년간 독자적으로 개발한 나노 결정립 미세구조 제어 기술과 다차원 복합 방화 기술을 통해 기존의 그 어떤 합금, 소재도 구현하지 못했던 이론적 한계를 뛰어넘는 경이로운 수준의 강도와 인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진 극저온 및 초고온 환경에서의 내열성 테스트, 극심한 마찰 환경에서의 내마모성 테스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경량성 테스트에서도 K 얼러에는 기존의 그 어떤 최첨단 항공우주 소재보다도 월등하고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무게는 현존하는 최고급 티타늄 합금의 절반도 채 되지 않으면서도 강도는 오히려 몇 배나 더 높다는 사실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일종의 현기증마저 안겨주었습니다. 만약 이 K 얼러이라는 꿈의 신소재가 실제 항공기나 우주선에 적용된다면 연료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운항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고 더 많은 과학 장비나 화물을 실을 수 있으며 더 깊고 먼 미지의 우주까지 안전하게 탐사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연이 진행되는 내내 마치 꿈을 꾸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와 느낌표로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괴물 같은 소재를 개발할 수 있었던 거지요? 내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분야에서 내가 모르는 어떤 혁명적인 비밀 기술이라도 숨기고 있었던 건가요? 제 오랜 경험과 지식 체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아찔하고도 짜릿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한국에서 겪게 될 수많은 놀라움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쩌면 제 과거의 실패, 그 화성 탐사선 프로젝트의 악몽이 이 새로운 기술 앞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될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제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K 얼러의 충격적인 성능에 대한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수 박사님은 저를 또 다른 놀라운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바로 K 얼러이를 실제로 대량 생산하는 스마트 팩토리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대한 용광로와 시끄러운 프레스 기계, 방진복을 입은 수많은 작업자들이 뜨거운 불꽃과 위험한 화학, 약품 속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그런 전통적인 금속 재련 및 가공 공장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잘 만들어진 SF 영화 속 외계 행성의 최첨단 우주 정거장 내부를 보는 듯했습니다. 거대한 우주선 경납고처럼 생긴 클린룸 안에서는 수십 대의 다관절 로봇, 팔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정교하고도 신속하게 움직이며 원료 혼합부터 초고온 진공합금, 나노구조 제어, 정밀 성형, 그리고 최종 비파괴 검사까지 모든 제조 공정을 빈틈없이 자동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인간 작업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소수의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중앙통제실의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AI 기반의 통합관제 시스템을 통해 전체 공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미세하게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AI는 공장 내 수백만 개의 센서로부터 초단위로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아주 미세한 온도 변화나 압력 이상 혹은 잠재적인 불량 가능성까지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고 자동으로 공정을 최적화하며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전통적인 소재 제조 방식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자동화된, 그것도 AI가 전체 공정을 스스로 학습하고 제어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실제로 존재하다니 이건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군요. NASA의 최신 시설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자동화는 아직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린아이처럼 흥분해서 감탄사를 연발하자 지수 박사님은 자부심 가득한 미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닥터 해링턴,
이것이 바로 저희 K 얼로에가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균일성과 함께 놀라운 가격 경쟁력까지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던 핵심 비밀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것을 넘어 그 소재를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독자적인 스마트 제조 공정까지 함께 개발했습니다. 이 공정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그리고 사물 인터넷 기술이 완벽하게 융합된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에 살아있는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경이로운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바로 한국의 젊고 열정적이며 뛰어난 엔지니어들입니다. 저는 마치 미래 세계에 와 있는 듯한 강렬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NASA와 보잉에서 수십 년간 경험하고 보아왔던 그 어떤 첨단 생산 시설보다도 훨씬 더 진보되고 효율적이며 지능적인 시스템이 바로 이곳, 제가 그동안 과소평가했던 한국의 한 연구소에서 현실로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이 단순히 신소재 개발에만 성공한 것이 아니었군요. 그들은 이미 소재 개발을 넘어 미래의 제조 패러다임 자체를 혁신하고 선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력과 그들의 대담한 비전에 대한 저의 섣부른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고 근거 없었는지를 깨달으며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놀라운 기술을 개발하고 현실로 만들어낸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에 대한 뜨거운 존경심과 함께 어쩌면 이들과 함께 일하며 제 평생의 꿈을 다시 한번 펼쳐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마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기술력과 차가운 기계들 뒤에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따뜻한 또 다른 한국의 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 박사님과 그녀의 연구팀은 컨퍼런스 참석차 방문한 저를 환영하는 의미로 한국식 회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긴장했습니다. 미국의 학계나 연구소 분위기를 생각하면 아마도 조용하고 딱딱하며 격식을 갖춘 저녁 식사 자리일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착한 곳은 연기가 자욱하고 시끌벅적한 서울 시내의 한 평범한 고깃집이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놓인 뜨거운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가는 삼겹살과 목살, 여기저기서 유쾌하게 터져나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건배를 외치며 초록색경의 소주잔을 시원하게 부딪히는 소리까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엘리트 과학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활기차고 정겹고 소탈한 풍경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지수 박사님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처럼 익숙하고도 능숙한 솜씨로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고 다른 젊은 연구원들은 제 잔이 비기가 무섭게 쉴 새 없이 소주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격이 없는 태도와 너무나도 다른 음식 문화에 조금 어색하고 당황스러웠지만 그들의 스스럼없는 친근함과 따뜻한 환대에 저도 조금씩 긴장을 풀고 그 분위기에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인생 최대의 음식 문화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생 매운 음식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는데 테이블 위에는 온통 시뻘겋고 보기만 해도 혀가 얼얼해지는 듯한 음식들 뿐이었습니다. 특히 산더미처럼 쌓인 시뻘건 양념에 버무려진 배추김치는 제게는 마치 용암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제가 망설이며 젓가락을 들지 못하고 있자 지수 박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제 앞접시에 하얀 쌈무와 함께 잘 익은 삼겹살 한 점, 그리고 하얀 밥을 조금 덜어주었습니다. 닥터 해링턴, 이건 별로 안 매워요. 쌈무에 싸서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친해진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말하는 정칭이라는 거예요. 정이라 영어로는 단순한 친절함이나 애정과는 뭔가 다른, 더 깊고 끈끈하며 복합적인 유대감을 의미하는 한국 특유의 감정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그녀가 정성스럽게 싸준 쌈을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고소하고 기름진 삼겹살과 아삭하고 시원한 쌈무, 그리고 매콤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나는 쌈장의 조화는 정말이지 환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하며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연구원들은 모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자 한 젊은 연구원이 제게 빨간 소스가 담긴 작은 종지를 불쑥 내밀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소스에 고기 한번 찍어 드셔보세요. 훨씬 더 맛있어질 겁니다. 이건 마법의 소스예요. 저는 그 시뻘건 비주얼에 살짝 겁이 났지만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 빨간 소스는 혹시 매콤한 케첩인가요? 순간 테이블에는 약 1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수 박사님을 포함한 모든 연구원들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박장대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푸아하, 닥터 해링턴. 그건 케첩이 아니라 고추장이에요. 한국인의 매운맛과 자부심을 대표하는 바로 그 소스죠. 케첩이라니.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니에요? 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그들의 꾸밈 없고 유쾌한 웃음소리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며 함께 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놀리거나 비웃는 것이 아니라 저의 어설프고 순진한 실수를 그저 귀엽게 봐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 경험하는 시끌벅적하고 정겨운 한국의 회식 문화 속에서 K. 얼러의 놀라운 기술력만큼이나 인상적이고 강력한 또 다른 한국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격식과 체면을 따지기보다는 진심으로 어울리고 음식을 아낌없이 나누며 서로의 작은 실수마저도 너털웃음으로 감싸 안는 따뜻하고도 끈끈한 정의 문화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막연하게 가졌던 딱딱하고 차가운 경쟁, 사회 한국이라는 편견은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가는 삼겹살과 시원하게 넘어가는 소주, 그리고 끊이지 않는 유쾌한 웃음소리 속에서 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예측 불가능하고 인간미 넘치는 정이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어렵고 불가능해 보였던 첨단 기술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보이지 않는 숨겨진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욱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지수 박사님은 저를 서울의 한 특별한 미술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인공지능과 예술이 결합된 인터랙티브 아트, 설치물들을 전시하는 아주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의아했습니다. 항공우주 신소재 전문가인 제게 왜 갑자기 아트 갤러리일까요? 하지만 지수 박사님은 닥터 해링턴. 한국의 창의성은 단지 기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예술과 문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와 융합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K. 얼러의 탄생에 또 다른 영감을 발견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갤러리 안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위에서는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화려한 디지털 영상이 춤을 추고 있었고, 어떤 작품은 관객의 목소리 톤이나 감정을 인식하여 그에 맞는 음악과 조명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저를 사로잡았던 것은 관객의 뇌파를 분석하여 그 사람의 현재 감정 상태를 추상적인 그림으로 즉석에서 그려내는 AI 화가 로봇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헤드셋을 착용하고 잠시 눈을 감고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앞에 캔버스 위에는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색채와 형태로 가득 찬 마치 제 내면 세계를 들여다본 듯한 독특한 그림 한 점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요. 제 감정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니. 기술과 예술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감탄하자 갤러리 큐레이터가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이 작품은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감정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희는 AI 기술이 단순히 인간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을 더욱 확장시키고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국의 젊은 예술가들이 첨단 기술을 얼마나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의 예술 세계를 펼쳐나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수묵화의 기법을 디지털 페인팅과 결합하거나 K-팝 아이돌의 안무를 모션 캡처 기술로 분석하여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아트로 재창조하는 등 그들의 실험 정신과 도전 의식은 정말이지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수 박사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K. 얼러의 개발 과정도 어쩌면 이와 비슷했을지도 몰라요.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과감하게 융합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의 혁신을 이끄는 힘이 아닐까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창의성이 단지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전반에 걸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방식이야말로 K. 얼러와 같은 경이로운 발명품을 탄생시킨 또 다른 중요한 원동력이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컨퍼런스 발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K. 얼러에 대한 국제항공우주, 학계와 산업계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의 혁신적인 성공을 시기하고 견제하려는 경쟁사들의 움직임 또한 더욱 노골적이고 비열하게 변해갔습니다. 특히 유럽의 한 거대 항공우주 기업은 K. 얼러의 기술적 우위를 깎아내리고 그 신뢰성을 훼손하기 위해
온갖 부정적인 루머와 흑색 선전을 조직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저희 연구소의 핵심 서버에 침투하여 K. 얼러의 관련 중요 데이터를 빼내기 위해 고도로 지능화된 해킹까지 시도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발표를 불과 5분 앞둔 시점, 제 노트북 화면에 갑자기 붉은색 경고창이 뜨며 연구소 서버의 90% 이상이 정체불명의 악성 코드에 장악되었다는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서버가 완전히 다운되거나 데이터가 유출된다면 K-얼러의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컨퍼런스 자체도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지수 박사님과 보안팀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사투를 벌였지만 상대의 공격은 너무나 교묘하고 강력했습니다. 그때 제 개인 휴대폰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번호의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익숙하면서도 의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얼마 전 국제심포지엄에서 K-얼러의 기술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중국의 첸 박사였습니다. 그는 뜻밖에도 저희가 겪고 있는 해킹 위협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며 자신들이 최근 확보한 유럽 경쟁사의 비윤리적인 산업, 스파이 활동 및 사이버 공격 시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저희에게 넘겨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닥터 해링턴, 비록 저희는 학문적으로나 산업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지만 이런 비열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기술을 탈취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은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서로에게 배우며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당신들과 한국 연구팀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의 예상치 못했던 용기 있는 도움에 저는 큰 감동과 함께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국경과 첨예한 경쟁 관계를 넘어 과학자로서의 순수한 양심과 정의를 지키려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동료애와 연대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첸 박사가 보내준 결정적인 증거 자료와 한국 IT 보안팀의 철통 같은 수문의 시간 방어 노력 덕분에 저희는 마침내 경쟁사의 비열하고도 집요한 데이터 해킹 시도를 막아내고 K-얼러의 핵심 기술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아슬아슬했던 사건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향한 노력은 결코 외롭거나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국경을 초월한 따뜻한 도움의 손길과 굳건한 연대의 힘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경쟁과 갈등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정칭이 아닐까요? K-얼러의 독보적인 우수성과 한국의 흔들림 없는 독자적인 기술력은 컨퍼런스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마침내 이집트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공식적인 기술 도입 및 강산 협력 제안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연구팀의 기술 자문 자격으로 이집트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최종 기술 협상 자리에 배석하게 되었습니다. 협상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측은 K-얼러의 뛰어난 성능과 잠재력에 대해서는 깊이 인정하면서도 핵심 기술 이전의 범위나 라이선스 생산 조건, 그리고 가격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고도 까다로운 요구들을 해왔습니다. 며칠한 밤낮 없이 이어진 마라톤 협상으로 모두가 극도의 피로감과 긴장감에 휩싸여갈 무렵, 저는 문득 한국 연구팀의 독특하면서도 인상적인 협상 방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K-얼러의 기술적인 우위나 경제적인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우며 상대를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집트 측이 처한 절박한 국가 안보 상황과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K-얼러의 기술이 어떻게 이집트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양국 간의 장기적인 신뢰와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진심으로 그리고 끈기 있게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협상이 거의 결렬될 위기에 처했을 때 지수 박사님이 이집트 측 협상단장이었던 노 장군에게 다가가 떨리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장군님, 저희는 단순히 저희의 신소재를 팔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진정한 친구이자 굳건한 파트너로서 이집트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미래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이 가장 어려웠던 6.25 전쟁 시절, 이름도 생소했던 이집트에서 온 의료지원단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던 이야기를 항상 눈물과 함께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따뜻한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진심을 믿어주십시오. 그녀의 진심 어린 말과 그 안에 담긴 역사적인 인연 이야기에 딱딱하게 굳어있던 이집트 노장군의 얼굴에 처음으로 인간적인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결국
양국은 서로의 입장과 문화를 존중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마침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공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그 길고도 험난했던 협상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한국의 진정한 힘이 단순히 세계를 놀라게 하는 첨단 기술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끈끈한 팀워크와 따뜻한 정의 문화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첨단 무기나 경제력보다 더 강력하고 위대한 한국 방위 산업,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진정한 저력이 아닐까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깊어질수록 저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가진 또 다른 놀랍고도 독특한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IT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국방 분야에 놀랍도록 빠르고 유연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접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K-얼로의 역시 그 시작은 작은 민간 연구소의 기초 소재 연구였지만 정부의 과감하고도 전략적인 투자와 산학연의 경계를 허문 긴밀한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창의적인 연구 문화가 더해져 지금의 경이로운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지수 박사님과 함께 한국의 전통시장인 광화문 광장 근처의 한 유명한 떡볶이 가게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서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작은 서빙 로봇이 제가 얼마 전 방문했던 K-얼러의 스마트 팩토리의 정교한 로봇 팔과 동일한 한국 제조사의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수 박사님은 제 놀란 표정을 보고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닥터 해링턴, 한국에서는 이게 아주 흔한 일이에요. 민간 기업에서 상업용으로 개발된 첨단 로봇 기술이나 AI 알고리즘이 국방 분야의 특수 목적에 맞게 개량되어 적용되기도 하고 반대로 국방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어 새로운 고부가 가치 산업을 창출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는 K-팝 아이돌 그룹의 화려하고도 정교한 홀로그램 콘서트 기술이나 한강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 군무 제어 기술이 사실은 군사훈련용 첨단 시뮬레이션 시스템이나 무인 정찰 및 공격 시스템 개발에 핵심적으로 활용되고 있답니다. 반대로 군용으로 개발된 특수통신 기술이나 암호화 기술이 민간 기업의 보안 솔루션으로 이전되어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큰 충격과 함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민간과 군의 경계를 과감하게 허물고 서로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며 국가 전체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한국의 개방적이고도 유연한 R&D 생태계.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비결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적인 기술 생태계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제가 절대 예상치 못했던 한국의 또 다른 강력한 비밀 병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컨퍼런스의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나고 저는 지수 박사님과 단둘이 조용한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K-얼러의 미래와 항공우주 산업의 전망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죠. 그러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화제가 옮겨갔습니다. 저는 제가 NASA와 보잉에서 여성 엔지니어로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들, 예를 들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거나 동료 남성 엔지니어들의 은근한 무시와 편견, 그리고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현실적인 고충 등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과거 제가 야심차게 제안했던 한 우주선 신소재 프로젝트가 단지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너무 혁신적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검토조차 받지 못하고 사장되었던 아픈 기억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지수 박사님은 깊은 공감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그녀 자신도 한국의 남성 중심적인 연구 환경 속에서 여성 과학자로서 수많은 편견과 어려움에 맞서 싸워왔다고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실력보다 외모나 나이로 평가받기도 했고 중요한 연구 기회를 놓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했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닥터 해링턴, 어쩌면 저희 여성 과학가들은 남성들보다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얼러의 성공은 저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젊은 여성 과학가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여성 과학자로서 겪었던 아픔과 서름,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선 강인한 의지와 동료 여성 과학자들을 향한 따뜻한 연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과 함께 뜨거운 동지애를 느꼈습니다. 국적과 세대는 달랐지만 우리는 여성 과학자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지수 박사님이라는 한 명의 뛰어난 과학자를 넘어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우며 세상을 바꾸어가는 수많은 용감한 여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K 얼러의 성공 뒤에는 이러한 여성 과학자들의 보이지 않는 땀과 눈물, 그리고 꺾이지 않는 열정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지수 박사님은 제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최첨단 VR 기술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박물관 방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VR 체험이 뭐 그리 대단하겠어? 하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VR 헤드셋을 착용하는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수백 년 전 조선시대로 돌아가 아름다운 비색의 고려 청자가 탄생하는 과정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흙과 불, 그리고 장인의 혼이 빚어내는 경이로운 예술의 순간이었죠. 다음으로는 세종대왕이 되어 한글 창제의 고뇌와 기쁨을 함께 나누었고 거북선을 이끌고 왜군과 싸우는 이순신 장군의 용맹함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암울했던 시절과 독립을 향한 처절한 저항, 그리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기적처럼 다시 일어선 한국 현대사의 감동적인 순간들을 마치 제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VR 체험이 끝나고 헤드셋을 벗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없이 깊은 감동과 여운에 잠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책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온몸으로 역사를 느끼고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보여주는 놀라운 창의성과 혁신적인 기술력, 그리고 K 얼러와 같은 경이로운 발명품들의 뿌리가 바로 이처럼 깊고 풍부한 역사와 역동적인 문화 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과거의 전통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지혜를 배우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힘, 그것이 바로 한국의 저력이자 K 얼러의 탄생의 또 다른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경쟁사의 집요한 데이터 해킹 시도는 컨퍼런스 기간 내내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IT 보안팀 덕분에 직접적인 데이터 유출은 막아냈지만 그들의 공격은 점점 더 교묘하고 강력해졌습니다. 특히 컨퍼런스 마지막 날, 제가 K 얼러의 핵심 기술에 대한 기조연설을 앞두고 있을 때 경쟁사는 저희 연구소 전체 서버를 마비시키려는 최후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발표를 불과 5분 앞두고 서버의 90% 이상이 장악되었다는 끔찍한 메시지가 제 노트북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공격이 성공한다면 K 얼러의 모든 데이터는 물론이고 컨퍼런스 자체도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지수 박사님과 보안팀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사투를 벌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정체불명의 외부 IP 주소들로부터 강력한 방어 트래픽이 유입되면서 경쟁사의 공격이 거짓말처럼 무력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는 어안이 벙벙해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지수 박사님의 노트북으로 익명의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를 지키는 이름 없는 화이트 해커들입니다. K 얼러에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입니다. 감히 그것을 노리는 자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걱정 마시고 발표 잘 하십시오. 저희가 뒤를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가나 기업의 소속도 아닌 평범한 시민들, 그것도 익명의 해커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국익을 지키고 정의를 구현하려 하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수 박사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그 익명의 해커 그룹의 리더가 바로 제 딸 올리비아가 열광하는 K-팝 아이돌 그룹의 팬덤에서 활동하는 올리비아와 온라인으로 교류하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올리비아가 제 걱정을 하며 친구에게 이야기했고 그 친구가 다른 팬덤 해커들과 함께 힘을 모아 저희를 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던 그 어떤 나라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놀랍고도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보상도 명예도 바라지 않고 오직 순수한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K-팝으로 맺어진 기묘한 인연만으로 이 위험한 싸움에 뛰어든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 사회 저변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 바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로 뭉쳐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K-커뮤니티의 위대한 저력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 해커들의 반격 이야기는 제 기조연설의 가장 감동적인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과거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첨단 기술과 불굴의 정신,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를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K-얼러웨이와 같은 혁신적인 신소재 기술은 항공우주 산업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한국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들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인들이 가진 놀라운 저력과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아끼고 함께 나아가려는 정의 문화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위대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미래이며 그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밝고 희망찰 것이라고 말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가장 먼저 제 딸 올리비아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K-얼러의 샘플 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올리비아, 이게 바로 한국에서 만든 아주 특별한 금속이란다.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강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 금속으로 만든 우주선을 타고 별을 여행하게 될지도 몰라. 그리고 이건 엄마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기도 해. 엄마는 예전에 화성 탐사선 프로젝트에서 큰 실수를 하고 많이 좌절했지만 이제 다시 용기를 내서 K-얼러이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기술을 만들 거야. 너도 내가 좋아하는 K-팝처럼 세상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너를 믿고 응원한단다. 너도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제 말에 올리비아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엄마? 나도 엄마처럼 멋진 과학자가 되고 싶어. 그리고 내 친구, 정말 대단하지 않아? 저는 미소 지으며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과학자로서의 새로운 사명과 함께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따뜻한 마음과 미래를 향한 희망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은 제게 단순한 기술적 경이를 넘어 인간과 기술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